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지 이틀이 안 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확전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중동 분쟁이 갑자기 또 멈춰서는 형국인데요. 하지만 이 전쟁의 원인과 배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해서 많이 바쁘셨죠? 네. 준비된 내용을 조금 바꾸시느라고. 예.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는 23일 오후 8시 8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한 7시 정도 되겠죠? 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이루어지기로 전적으로 합의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트럼프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양쪽의 작전이 종료된 6시간 뒤에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또 12시간 뒤에는 이란이 뒤따르고 다시 12시간 뒤에는 전쟁이 종료된다. 이렇게 상황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이른바 12일 전쟁을 종식한 인내심과 용기 그리고 지혜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란을 축복하고 중동을 축복하고 미국을 축복하고 전 세계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어제까지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이란 체제 교체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갑자기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좀 당황스럽긴 하는데요. 먼저 이 휴전 직전에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오히려 협상의 시작이다 이 공격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휴전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네. 카타르에 위치한 알 우데이드 미군 공군기지를 향해서 이란이 1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즉각 아무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3시간 뒤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공격을 사전에 통보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전쟁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글 말미에 이란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대응을 다 마쳤고 이제 증오를 끝내고 평화와 조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이 같은 길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공고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겠다. 이제 의사를 밝힌 거죠. 그렇죠. 이 공격으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네.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엑시오스에서 대통령의 목표는 이제 전쟁을 끝내는 데 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 더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양쪽이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하고 나서고서 서로 이제 우리 공격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자 이제 끝났지. 고맙다고 했으니까. 끝났지 하고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을 했다고 체면 치레하고 미국도 아무 피해 없었다. 괜찮다 하고 이제 휴전하자. 이제 평화를 하자.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약속대로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알리고 알고 있었고 대비도 했고. 네.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과 이란은 이미 2020년에 이런 약속 대련식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를 방문하던 가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암살했습니다. 네. 이란은 보복하겠다 하고 닷새 뒤에 이라크의 알 아사드 미군 공군기지 등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당시 이란은 이라크 정부에게 미사일 발사를 미리 고지했고 그래서 미군이 피해를 예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도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서로 미리 얘기를 하고서 약속 대련을 한 거죠. 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등에 대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체면 치료용으로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런 체면 치료용 약속 대련 형식의 보복 공격을 가했고 결국 휴전으로까지 빨리빨리 나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란이 이렇게 빠르게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보복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과 휴전을 합의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번 이란의 형식적 보복 공격을 이야기한 것이 어제 있었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죠. 그런데 이 역시 일종의 약속 대련 형식의 공격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가 공격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격도.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날에
이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은 한 번뿐이고 제한적인 작전이다. 백악관은 이란의 체제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계획하지 않는다. 이 공격은 모두 미국이 계획한 것이고 확전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란도 포르도 등에서 농축 우라늄 및 관련 시설들을 미리 이동시켰다고 하는 거죠. 아, 이란도 미국의 핵시설 복귀국을 이미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도 미국의 미군 기지에서 미리 고지를 해줬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마무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휴전 뭐 이렇게 발표는 났는데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카타르 공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에게 휴전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30분쯤에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떴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충돌을 이른 시일 내에 끝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마치고 군사적 충돌을 종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관료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네. 아랍 관료들도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끝내려 하고 있고 이란 쪽에 이런 것을 전해달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휴전은 미국이 이란에게 약속대련식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제의하고 또 이란은 미국의 약속대련식 보복 공격을 하고 나서 서로 체면을 살리고 합의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사실 매우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 더 확전이 될까 네. 미국까지 네. 참전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약속 대련식의 보복을 주고받고 이제 전격 휴전한 이런 네. 상황인 건데 근본적인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에서 번져서 장기전의 수렁에 빠진다는 것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모두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담이 큰 일이죠. 그럼요. 네. 애초부터 이 전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공격을 시작한 이스라엘 쪽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한 나흘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방공망이 소진되고 있다. 즉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주는 요격 미사일이 수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피해가 늘고 있다. 앞으로 1일 내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런 승리를 하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 기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곤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가서 좋을 건 없다. 오래 가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도 버티기가 힘들 거라는 예. 얘기죠. 2주 이상은. 이란 역시 피해가 막심하는 건 뭐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죠. 네. 미국도 트럼프가 전쟁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쟁은 오히려 끝내겠다고 했죠. 처음 시작이. 자기 근데 중동에서 지금 네. 확전이 되면 그렇죠. 감당하기 힘들죠. 그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을 완전히 중동에 발목 잡히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았지만은 계속 미사일로 반격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장기 전쟁의 수렁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의 협박이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런 것들은 어쩌면 트럼프가 자신의 강력한 대처가 이란을 무릎 꿇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장이 아니었나는 전술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다행히 휴전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이게 모든 문제가 끝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이란 핵 개발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을까요? 전쟁 휴전된 것 같은데 이 문제 전쟁을 시작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폭격했던 22일에 폭격 뒤에 이란의 핵시설이 지워졌다.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면 뭐 싹쓸이 시켰다. 뭐 이런 표현은 지워졌다 이런 표현을 네. 썼습니다. 근데 완전히 파괴됐는지 정확한 표현이 있을 때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번에 공격에 나선 건 잘 알다시피 포르도 지하실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기존의 폭탄으로는 잘 안 되니까 대형 벙커 버스터 GBU-57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터뜨려야 되고 미국만이 그걸 갖고 있어서 참전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전부터 이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도 포르도 핵시설을 폭파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험 감소청에서는 그 이전에 벙커 버스터로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폭파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재래식 공격을 한 다음에 전술 핵무기까지 동원해야지 폭파시킬 수 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지대 지하에 있어가지고 네. 벙커버스터가 실전에서 그렇게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국방위협 감축청의 부청장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소장은 벙커버스터 폭탄에 대해 그걸로 단 한 번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핵 프로그램을 6개월이나 1개월 정도 늦출 수는 있을 것일지도 모르겠다. 네. 그저 텔레비전에서 멋지게 보이겠으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트럼프 역시도 벙커버스터로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잘 없었다고 하고 가디언이 보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미국이 포르도의 벙커버스터를 무려 12발이나 투하했습니다. 네. 포르도 핵시설이 파괴되고 불능화됐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설사 터널 정도가 붕괴되고 내부 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 해도 기존의 핵시설은 물론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 포르도 핵시설을 당분간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한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네, 네. 문제는 핵을 둔 이란과 미국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이란은 이미 이 고농축 우라늄을 거의 딴 곳으로 옮겼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농축 우라늄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J.D. 벤스 부통령도 이란 폭격 뒤에 방송과 회견에서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온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쪽도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폭격 이전에 이미 옮겼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 5월 보고에 따르면은 고농축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즉 현재 순도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408kg이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기존 포르도 시설에서는 한 2, 3일만 재처리하면은 순도 90% 이상의 무기급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무기급 우라늄을 갖고서 이론적으로는 13주 안에 1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핵무기 진짜로 만들려면은 핵탄두도 만들어야 되고 소형화 시켜도 미사일을 탑재시키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한 2년 이상 걸리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 고농축 우라늄을만 있으면은 이란이 네. 핵 개발을 재개하는 건 큰 시간이 걸릴 뿐이지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네. 이란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 2003년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종교 칙령인 파트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 칙령은 현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더 급박한 상황에 몰린다면은 이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서 짧은 시간에 원시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폭탄을 딱 만들어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식의 그런 그걸 만들건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치닫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갖다가 미국 정보기관이 계속 흘렸습니다. 미국 언론들한테. 네, 네. 그러면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란의 핵 능력을 뭐 불능화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핵 문제를 놓고 다시 협상을 해야겠죠. 이제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이제. 네. 하지만 이 문제가 쉽게 타결될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유도 사실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다가 미국은 이란한테 고농축 우라늄 농축을 하지 말아라. 너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이란은 그건 우리가 꼭 해야겠다.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부딪히다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렇죠. 이 사태가 번지게 된 거죠. 네. 이번에도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란 핵 문제 합의가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된 포괄적 공동이해 계획 수준에서 더 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를 했습니다. 좋다.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해라. 그리고 네. 제재도 해제하겠다. 그리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저농축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깨버린 거죠. 깨버리고 다시 하다가 협의가 안 돼 갖고서 이렇게 전쟁까지 이루어진 게 된 거죠. 트럼프로 미 문제가 어찌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협상력을 잃었을까 안 했을까 전문가들은
계속 미사일 반격을 하는 것보다 협상력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또 트럼프는 이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2015년 합의 때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약간 틀어가지고 네. 봐라 내가 합의를 해냈다. 우리가 그렇죠.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겨레 신문 정희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